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JTBC는 2차 주가 조작이 한창 이뤄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공범 민모 씨와 다른 투자권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직접 연락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 민모 씨는 2012년 1월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창 이뤄진 직후입니다. 민 씨는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만들게 한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가 확보한 두 사람 간 문자를 보면 2012년 1월 9일 민 씨가 김 여사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문자를 보냅니다. 수신자 번호는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과 같은 번호입니다. 민 씨가 김 여사 덕분에 금융 실사를 오전 중에 마감했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20분 뒤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 씨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매도 타이밍을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의 연락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가 민 씨에게 팩스 번호를 물었고 민 씨는 19초 뒤 팩스 번호를 보냈습니다. 다시 이틀 뒤인 1월 13일 민 씨는 김 여사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김 여사는 민 씨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민 씨가 속한 블랙펄 인베스트가 투자한 엔스퍼트란 회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엔스퍼트를 위해 블랙펄 인베스트가 김 여사에게 1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 주주 금융 실사를 위해 김 여사가 이미 갖고 있던 주식 13만 주를 빌렸다가 되돌려준 걸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민 씨가 언급한 매도 타이밍이라는 건 엔스퍼트의 주식을 팔 시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는 같은 해 7월 상장 폐지됐는데 김 여사가 상장 폐지 전 주식 13만 주를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그동안 주가 조작 공범 민모 씨는 김건희 여사와 소통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증언해왔습니다. 그런데 2차 주가 조작이 한창 이뤄진 직후 다른 투자권으로 연락한 것이라 해도 두 사람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게 확인된 겁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민 씨는 이른바 7초 매도가 이뤄졌던 2010년 11월에도 등장합니다. 주가 조작 2차 시기 주포 김모 씨가 민 씨에게 매도하라 하셈이란 문자를 보낸 뒤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가 빠져나간 겁니다. 이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에 직접 연락해 주문을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 씨는 그동안 김 여사와 직접 소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지난해 재판에선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재판부가 이종호 씨에게만 연락한 게 명확하냐고 하자 명확하다며 권오수, 김건희 등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체포된 직후인 2022년엔 김건희 엑셀 파일에 대해서도 처음 보고 모르는 내용이다라면서 김 여사 계좌 관리도 기억에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7초 매도 당시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공범들 사이 연락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문자는 7초 매도가 있기 1년 3개월 뒤입니다. 김 여사와 민 씨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게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김 여사와 민 씨 사이의 정보 공유 사례가 확인된 만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민 씨를 상대로 김 여사와 직접 나눈 문자와 관련해 조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12년 전 이 문자의 의미가 뭔지 계속해서 서복현 법조팀장과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장인물이 꽤 많은데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등장인물이 좀 많죠. 관계도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부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네. 아래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네, 미등록 40차례 연락했다고 계속 보도해드린. 네. 예, 미등록 투자 자문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처남인데요. 전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사 민모 씨가 있고 그 아래 바로 주가 조작을 실제 실행했던 2차 주포 김모 씨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계들을 보면 이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연락을 하기 위한 이 거치는 절차를 보면 김 씨가 민 씨에게 얘기하고 민 씨가 이 전 대표에게 얘기하고 또 이 전 대표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그동안 김 여사와 연락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 중에서 주로 이 권오수 전 회장만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걸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투자를 권유를 했고 또 주로 소통도 권 전 회장이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보도한 것처럼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부터 한 달간 이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저 민모 씨, 전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 민모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김건희 여사가 그것도 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도에서 보면 이종호 전 대표의 사실은 아랫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민 씨는 김 여사 계좌가 담긴 김건희 엑셀 파일의 관리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또 네. 2차 주포인 이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김 여사의 문자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12년 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관계였다는 건 역시 오늘 저희 보도로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투자와 관련해서 이 김 여사와 민 씨가 직접 소통했던 게 드러난 만큼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와 민 씨가 직접 소통한 게 있는지 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민 씨와 그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그 문자에 나오는 또 다른 회사 투자 지원. 사실 이 투자의 성격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던데요.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아니지만 네. 이 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이 별도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요. 태블릿 PC와 관련된 회사의 자회사 N스포트라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문자를 보면 김 여사가 가진 주식을 매도할 타이밍을 다시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오고 간 지 6개월 뒤에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실제로 매도 시기를 알아서 팔았다면 주가 조작의 일당에 도움을 받아서 손실을 피한 게 됩니다. 네. 당시에 실제 이 회사를 두고 이 주주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김 여사가 실제 매도 시기를 듣고 매도를 했는지 네. 언제 매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앞서 전해드린 게 그 2차 주포 김모 씨가 편지를 쓰면서 김건희 여사를 또 언급을 했잖아요. 네, 관계들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가장 아래에 있는 네. 김 씨인데요. 김 씨는 지금까지는 계좌를 개설할 때 김 여사를 본 게 전부다 이렇게 알려져 왔었습니다. 주가 조작의 실행자이기도 하지만 김 여사와의 거리를 보면 앞서 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인물인 건데요. 그런데 수사에서 이 편지에선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만 빠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김 씨가 편지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직접 소통할 기회도 없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김 여사를 왜 언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권오수 전 회장과의 관계에만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근데 이게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와의 네. 관계가 주목이 됐는데 JTBC 보도로 이종호 전 대표 그리고 오늘 민모 씨 네. 또 김모 씨도 이 편지에 김 여사를 언급한 내용이 확인이 됐죠.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오늘 이 이종호 씨, 저희가 오늘 보도한 뭐 민모 씨의 이 문자 메시지나 이 김 씨의 편지 그리고 또 앞서 보도해드렸던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의 40차례 통신 내용 예. 이런 것들 모두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재판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40차례 연락 내역이 남긴 통신 내역 그리고 또 오늘 문자 메시지 또 편지까지 공통점은 검찰이 모두 확보하고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네. 주가 조작 일당은 지금까지 1심 혹은 2심 재판을 받으면서 이 검찰의 증인 신문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 자료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개하면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취재하는 취재진들도 이런 자료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특히 그걸 이종호 씨- 만약에 그거를 예. 또 묻는다면 사실 재판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되는 자료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뭐 언론들도 모두 알 수가 있었던 내용인데 네. 그 부분을 제시하면서 묻질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자료가 있었는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이종호 씨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당시에 김 여사와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는데 검찰은 이미 2020년 9월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도
제시하면서 따로 묻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두고도 앞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 부분 제대로 묻고 따져보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것도 분명히 짚어봐야 할 대목일 거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라도 다시 수사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김 여사 처분 안 했기 때문에요. 검찰이 김 여사를 두고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특검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지금 JTBC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도 후속 보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형 기자.